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 이제 사례 첫 시간입니다. 사례에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제 문제 읽고 뭘 써야 되는지 쟁점을 찾는 거예요. 쟁점 찾고, 자, 그 다음에 내용을 쓱 쓰고 마지막에 결론,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이제 정확한 답을 인용될 것인가? 그러면 인용될 것이다. 또는 인용되지 않을 것이다. 자, 위법한가? 위법하다. 또는 적법하다. 이런 식으로. 자, 소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될 수 없다. 자, 소액이 있겠는가? 소액이 있다. 소액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마지막에 이제 써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상당 부분의 내용들은 단문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그 내용들이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물론 사례에만 고유하게 사례에만 출제되는 영역이 있고, 사례에는 안 나오고 단문에만 나오는 영역들도 있어요. 하지만 겹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 그래서 이제 단문을 공부한 걸 통해서 한 번 더 사례에는 그 내용을 이렇게 써 내려가는구나 라는 거, 그런 걸 이제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처음 공부하실 때 쟁점이 뭔지 모르겠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사실 이 언어의 한계상 정확히 출제자가 물어보고자 하는 게 뭔가 아주 정확히 전달하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서로 약속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이걸 쓰라는 거구나. 저렇게 물어보면 저걸 쓰라는 거구나. 이제 그런 게 있고, 우리가 그런 것을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쟁점이 뭐고, 저렇게 물어보면 쟁점이 또 저거구나. 그렇게 접근해 나가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 쟁점이 모르겠고 도대체 뭘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잘 모르겠다 싶은데 전혀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이제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것처럼 뭘 써야 되는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나오는데 전혀 도대체 뭘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싶게끔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가끔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좀 출제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출제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이제 사법시험, 변호사 시험 이런 경우는 일단 답안지 2,000장이다. 2,000명이 썼다. 그러면 그 중에 한 100명, 200명 거를 골라서 가채점을 한번 해보고 문제를 좀 잘못 냈네. 우리가 의도한 것과 다르게 다른 쟁점으로 접근해서 쓴 경우도 많네. 쟁점이 뭔지 몰라서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하는 수험생들도 많았네. 그러면은 채점 기준표를 다시 만들어요. 그에 맞춰서. 그래서 이것도 다른 쟁점을 쓴 사람도 다 점수를 주게끔 채점 기준표를 다시 만드는데 우리 시험은 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좀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뭘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싶으면은 결국 운에 따라서 이렇게 좌우되는 경우도 있는데, 하지만 이제 상당 부분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싶은 문제를 낸 경우는 그 문제를 좀 잘 못 쓰더라도 나머지 문제만 충실히 쓰면은 또 합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왜냐? 뭘 써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것은 역시 그걸 제대로 쓰는 사람들이 출제자가 요구한 대로, 출제자가 뭘 요구하는지 정확히 안 밝히다 보니까 출제자가 요구한 대로 쓰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너무 또 사례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걸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우리 이제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제목이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한 사건입니다. 자, 문제 역시 1번, 2번, 3번. 자, 설문을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례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문제를 먼저 보시고 여기서 쟁점이 어느 정도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취소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갑이 경찰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자,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제약이 뭐가 있겠느냐, 이걸 검토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소송을 제기하는데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제약, 이를 검토해라. 이 부분은 특별 권력 관계를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국가와 공무원의 관계는 특별 권력 관계에 있는데, 이 특별 권력 관계에 있으면 사법 심사가 불가능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요걸 물어보는 걸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출제될 때 이런 식으로 출제돼요.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혹시 취소 소송 제기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특별 권력 관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을은 자신이 갑에 의한 직위해제 처분은 판단 여지가 인정되는 영역이므로 사법심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을의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라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판단 여지, 쟁점을 아예 문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판단 여지가 인정되는 부분은 사법심사가 안 돼요. 사법심사가 일부러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영역을 우리가 이제 판단 여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을은 내가 한 처분 판단 여지가 인정되는 영역이니까 사법심사 하면 안 돼.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게 판단 여지잖아 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자, 그 부분
판단 여지, 뭐 인정 여부, 뭐 의의부터 시작해서 인정 여부, 특히 이제 판단 여지가 적용되는 영역, 그리고 판단 여지 한계 부분을 보셔야 돼요. 자, 결국 이 문제는 직위해제 처분이 위법한가 적법한가라고 물어보는 거랑 사실상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직위해제 처분이 위법하냐 적법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 재량의 일탈남용으로 검토해도 되고 판단 여지로 검토해도 돼요. 똑같아요. 우리 판례도 판단 여지를 인정하는 듯한 표현을 쓰고 있지만 판단 여지라는 단어를 안 쓰고 결론을 낼 때는 그러니까 재량의 일탈남용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량의 일탈남용, 판단 여지의 한계 위반 여부 사실상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위해제 처분이 위법하냐 적법하냐 물어보면은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냐 없냐를 검토하든지 판단 여지 한계를 넘어섰는지 안 넘어섰는지 그걸 검토하든지 사실상 결론은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은데 출제자가 판단 여지를 내고 싶을 때 이런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채점 기준표가 사실 이걸로 하나 사실 똑같이 만들어져야 될 텐데 판단 여지를 중심으로 채점 기준표가 만들어지면은 재량의 일탈남용으로 검토한 분들은 사실 똑같은 건데도 불이익을 받을 우려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판단 여지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아예 대놓고 헷갈리지 않게 판단 여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판단 여지라는 단어가 없고 그냥 직위해제 처분이 위법하냐 적법하냐 물어봐도 우리는 판단 여지로 접근하는 게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직위해제 처분의 요건, 여기도 나왔지만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쁘다 이런 불확정 개념을 쓰고 있어요. 이런 때 판단 여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불확정 개념에 이 경찰서장 갑이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지 아닌지 여기 이 요건에 경찰서장 갑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을 인사권자의 판단에 맡기겠다. 그래서 사후심사는 안 하겠다. 그게 이제 판단 여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 밖에도 최근에 변호사 시험에서는 뭐 그렇게 출제되기도 했었어요.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는데 아무데나 해주지 않고 자,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을 때만 해줄 수 있다. 따라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겠다 싶으면 허가 안 내주겠다라고 됐는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래야 허가가 나간다. 허가 나가기 위한 요건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주변 환경과 경관과 조화를 이룬다.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쁘다. 이런 똑같은 불확정 개념이에요. 불확정 개념. 그래서 이제 그 불확정 개념 판단 여지를 출제해 놓고 사법심사 방식과 그 한계가 뭐냐라고 또 물어봅니다. 사법심사 방식과 그 한계. 사법심사 방식과 그 한계라고 물어보는데 결국 그냥 똑같은 거예요. 판단 여지이기 때문에 재량 인정되는 판단 여지이기 때문에 판단 여지니까 너무 막 법원이 나서서 독자적으로 결론을 내면서 위법인지 적법인지 따지면 안 되고 판단 여지를 최대한 존중해 주면서 그 한계를 넘어섰는지 안 넘어섰는지만 판단해야 된다. 그게 이제 그 판단 여지에 대한 그 한계가 되는 거죠. 사법심사 방식. 자, 좀 들어올게요. 네, 그래서 이제 판단 여지에 관해서 써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갑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라고 되어 있는데, 자,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청심사 특별행정심판입니다.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만 하느냐, 필요적 전취주의냐, 그걸 물어보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자, 취소 소송 전에 소청심사를 꼭 거쳐야 되느냐,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느냐는 건 꼭 이걸 거쳐야만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만 되는 경우가 이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징계를 비롯한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나왔을 때 소청심사, 그리고 도로교통법상의 처분, 운전면허 취소 처분 이런 게 나왔을 때 행정심판, 그 밖에도 이제 국세나 지방세, 부가처분에 대해서도 역시 또 마찬가지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는데 그 부분을 딱 찍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검토해봐라. 자,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경찰서장 갑은 그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범죄사건 중 미해결된 사건의 수가 많다는 이유로 경찰청장 을로부터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쁘다는 평가를 받아 직위 해제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쁘다 불확정 개념 판단 여지로 연결되고요. 갑은 다른 구역에 비해 자기의 관할 구역의 범죄 사건 해결률이 높음에도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은 을이 사실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이 부분이 판단 여지의 한계를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위법하다라고도 나올 수 있는데 문제에서는 위법하냐 아니냐는 물어보지 않고 사후심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그 타당성을 검토하니까 우리는 결론으로 사후심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을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쓰시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 만약 이 처분이 위법하냐 아니냐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판단 여지 한계를 넘어섰고 그래서 사후심사가 가능하고 결론은 위법하다까지 써주셔야 돼요. 질문에 대한 답을 마지막에 써주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갑은 이제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장부조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공무원법 제16조 행정소송과의 관계인데, 자, 이렇게 조문이 행정소송과의 관계라고 붙어 있는 경우가 다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1항을 볼게요.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꼭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75조에 따른 처분, 75조에 따른 처분, 징계처분이 나오죠. 징계처분, 뭐 강임휴직, 직외제, 면직처분을 할 때라고 쭉 써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여기 나오는 직외제, 이때 여기에 대해서 직외제, 75조에 따른 처분에 직외제가 들어가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소청심사를 꼭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따가 이제 바로 이어서 행정소송법도 보시겠는데, 행정심판, 소청심사라는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만 되느냐. 자, 원칙적으로 우리 헌법도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 행정소송법도 임의적인 절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다면 꼭 거쳐야 돼요. 바로 이게 다른 법률에 따른 규정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16조 1항이 꼭 거치라고 돼 있죠. 그러면 거쳐야 되는 겁니다. 거쳐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심하다 싶을 때는 안 거쳐도 되는 또 예외가 있는데 그것도 꼭 우리가 답안에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자, 다음 직외제를 볼게요. 73조의 3입니다. 직외제. 자, 직외제. 여기 바로 뭐 직무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자, 이렇게 능력이 부족하다,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쁘다, 불확정 개념. 이렇게 불확정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판단 여지가 문제가 된다라는 거. 자, 다음 조문으로 넘어갈게요. 행정소송법. 자, 제18조 행정심판과의 관계입니다. 자, 1항입니다. 취소소송은 법령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자, 행정심판은 임의적인 절차라는 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제기를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다른 법률에 행정심판 꼭 거치고 와라 라고 돼 있을 때는 거치고 와야 된다. 그러니까 18조 1항은 18조 1항 본문은 행정심판은 임의적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다만 뒤에 단서 18조 1항 단서 부분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는 필요적 절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른 법률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국가공무원법 16조 1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외제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거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항과 3항 보니까 자, 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일에 해당하는 때는 행정심판 재개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 심사 재개를 다 거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재개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 3항 보니까 역시 1항 단서의 경우 다른 법률에서 꼭 거치고 오라고 했는데도 다음과 같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는 행정심판을 이번에는 제기할 필요조차 없이, 여기는 제기는 했지만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재개를 거치지 않는다는 건 제기는 하되 결과가 나오기 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는 행정심판을 아예 제기조차 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법원으로 오면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어요.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다. 뭐 이거 어떻게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계속해서 대답이 없으면 그냥 재결 기다릴 필요 없이 법원으로 오라는 거죠. 또 너무 지금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요. 너무 긴급한데 언제 재결을 기다려? 이때도 법원으로 그냥 와라. 또 법령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 기관이 의결 재개를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행정심판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되고 미뤄지고 있다라든지 등등이면은 역시 재개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자, 3항도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이 기각 재결이 있을 때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해봤자 이것도 똑같이 기각 나올 게 뻔하다. 이런 경우 굳이 행정심판을 거치게 하는 거는 우회적인 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기할 필요조차 없이 바로 법원으로 오라는 겁니다. 또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개를 거친 때에도입니다.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이니까 뭐 대집행 절차에 있어서 계고, 통지, 집행, 실행, 그 다음에 비용징수 뭐 이런 것들 다 절차적으로 이루어지죠. 그 중에 제일 앞에 있던 계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이미 재개를 거쳤다면 그냥 바로 와도 됩니다.
자, 그 밖에도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 종류를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처분을 변경했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는데 이때 행정심판도 다시 여기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또 거치고 와야 된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세요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미 처음에 하나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다 거쳤어요. 그런데 도중에 행정청이 소송 중에 처분을 변경했다고 해서 다시 그 변경된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또 거치게 하는 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변경되기 전에 있었던 처분에 대해서 이미 행정심판을 거쳤으니까요. 자, 4호입니다. 자, 처분을 해간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려준 경우입니다. 자, 이 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으시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 없이 바로 법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라고 안내를 해줘서 그거 믿고 바로 법원으로 왔으면 된 거죠. 믿었는데 뭐.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잘못 알려줬으면 그대로 그거 믿고 행정심판 제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행정심판 전치주의 같은 경우는 행정수수법 18조 1항 본문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임의적인 거다. 하지만 단서에 따라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는 필요적인 거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이라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직외제 처분에 대해서는 필요적으로 행정심판을 소청심사 거쳐야 되더라. 하지만 이항과 사망에 해당하면 안 거쳐도 되는데 이 사안의 경우는 이항과 사망에 해당한다는 그런 사정이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쳐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쟁점 포인트들 좀 나와 있고요. 우리 목차로 넘어갈까요? 자, 특별권력관계 이게 이제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이제 써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단문처럼 특별권력관계 내용을 다 쓰는 건 아니고, 사례에서는 필요한 부분만 딱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판단여지였죠. 판단여지 의의부터 시작해서 인정 여부, 범위, 한계로 쭉 나가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법심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아니다, 가능하다라고 대답해 주면 되고, 이 직외제 처분이 위법한가라고 물어보면 네, 위법하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해주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느냐라는 거,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느냐, 행정소송법부터 시작을 해서 써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그 예외가 있다라는 것도 빠지지 말고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1번 쟁점입니다. 자, 특별권력관계라는 것을 개념을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공법상 근무관계, 영조물 이용관계 등 이런 관계로서 포괄적인 지배복종 관계로 특징, 법치주의가 배제되는 관계라는 것. 법치주의가 배제되는 관계라는 겁니다. 법치주의가 배제되는 결과 법률 유보의 원칙, 기본권 제한의 법리, 사법심사가 제한되는데 특히 사례 문제에서 나오는 거 바로 이 부분.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국가와 경찰 공무원 가배 관계는 공법상 근무 관계, 따라서 특별권력관계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심사 가능성이 문제된다는 거죠. 자, 앞부분 보면은 특별권력관계의 개념을 여기까지 쭉 써줬죠. 특별권력관계 개념을 써줬습니다. 사례 문제는 뒤에다가 사안에서 그죠? 갑이 등장하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면 사례 문제에 대한 답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사법심사 가능성 부분을 살펴보는 거죠. 자, 첫 번째 학설은 사법심사 부정설이죠. 그래서 일반 권력관계와 특별권력관계는 구별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특별한 공익목적을 위해서는, 특별권력관계를 인정하자,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를 인정하자, 사법심사를 부정하자는 얘기고요. 자, 긍정설은 무슨 소리냐. 법치주의가 배제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모든 공권력 행사에는 법치주의가 적용되게 하기 때문에 특별권력관계 부정, 다른 말로 사법심사를 긍정하자는 얘기가 되겠죠. 자, 수정설입니다. 절충설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특별권력관계는 둘로 나눠진다. 중요한 기본관계, 조금 덜 중요한 경영수행관계로 나눈다는 거. 자, 기본관계는 일반 권력관계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사법심사를 통해서 억울한 사람을 구제해줘야 된다. 기본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하지만 후자의 경우라면 사법심사를 부정하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판례 내용을 볼게요. 자, 우리 판례는 특별권력관계라는 단어를 쓰긴 합니다만 그 의미는 특별행정법 관계라는 의미로 쓰고 있어요. 따라서 이 논의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법심사가 불가능한 특별권력관계라는 건 우리 판례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래의 특별권력관계로 논의되었던 사건들 다 판례는 사법심사하고 있습니다. 통치행위 정도 되지 않는 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 통치행위 정도가 되지 않는 한 다 사법심사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그 중에 판례 하나입니다. 판례가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엄청 많습니다. 자, 서울교대, 국립대학이에요. 자, 국립대학교와 국립대학교 학생들, 국가와 국립대학교 학생들과의 관계도 특별권력관계인데, 자, 거기서 퇴학 처분이 나왔다. 처분이 맞다. 그러니까
처분이니까 항고소송 들어오면 받아서 심판해 주겠다. 그래서 전통적인 의미의 특별관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사법심사를 긍정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검토. 실질적 법치주의에 따라 전통적인 특별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다만 특수성을 감안하여 법치주의가 다소 완화된다라더라. 그래서 재량권, 자율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특별 행정법 관계라고 표현해 줍니다. 요 정도만 인정할 수 있다. 즉 사법심사는 가능해요. 가능한데 다만 그 특수성을 감안해서 웬만하면은 재량의 일탈남용이 아니다라고 봐줄 수는 있지만 사법심사 자체는 어디까지나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결론. 국가와 갑의 관계는 특별행정관계,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겠죠? 그럼 질문은 뭐였습니까? 갑이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혹시 취소소송 제기하는 거 어렵지 않나요? 제약사항이 있나요? 없습니다. 갑은 취소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로 볼게요. 자, 판단여지입니다. 판단여지. 자, 판단여지의 개념을 써주시면 되죠? 자, 요건에 불확정 개념이 사용됐습니다.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쁘다,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 이때 그 개념을 해석 적용하면 있어 행정기관의 행정청에게 포섭의 자유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너의 판단을 존중해 줄게. 우리 법원은 그 부분을 개입하지 않을게. 그래서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걸 보여주시면 돼요. 지역의대처분의 근거인 국가공무원법에서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자라고 표현되고 있죠. 이게 불확정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판단유지가 인정되어 사법심사가 불가능하지가 문제된다라고 써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참고조문이 주어지면 최대한 참고조문을 활용해서 무슨 법, 몇 주, 몇 항, 몇 호라고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2번. 자, 판단유지는 이제 굳이 인정할 필요가 있느냐? 재량의 일탈남용으로 보면 그만인 거 아니냐라고 해서 다툼이 있어요. 인정하는 거에서부터. 그래서 첫 번째, 자, 재량은 입법자에 의해서 부여되나 판단유지는 법원에 의해서 인정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긍정하는 견해도 있지만 어차피 재량하고 똑같잖아. 재량에 대한 심사가 동일하니까 별도로 판단유지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판례 볼게요. 감정평가사 시험 불합격 사건에서 어떤 합격 기준을 선택할 것인가는 시험 실시 기관의 정책적 판단에 맡겨진 것. 그래서 그들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겠다. 그래서 불합격시켜도 불합격된 사람은 억울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법원에서는 그들의 판단을 존중해줘야 되니까 뭐 떨어뜨릴만 하니까 불합격시킨 거 아니겠어요? 라고 이제 존중하겠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너무 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다시 말하면 그들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되 그들의 판단이 너무 심하다 싶으면 그때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위법한 처분이다. 라고 이제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판례를 보면은 그들의 판단을 전문적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 주겠다라고 표현을 쓰기 때문에 판단여지론과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 같지만 결론을 낼 때는 판단여지의 한계를 위반하여 위법하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판단여지라는 단어를 아예 안 써요. 재량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라는 식으로 끝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봐라. 별도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 판례도 판단여지라는 단어를 안 쓰지 않느냐. 여기서는 무슨 소리냐.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을 쓰는 게 있고 판단여지를 판례도 사실상 인정하는 거 아니냐. 계속 학설 다툼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로 판례를 자기 거라고 끌어당기면서. 자, 검토해 볼게요. 자, 법률권의 포섭 문제인 판단여지, 또 법률 효과의 선택 문제인 재량, 구별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긍정설이 타당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판단여지는 요건의 문제죠.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쁘면, 그 다음에 재량은 효과의 문제죠. 직위 해제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인정 범위로 넘어갑니다. 자, 어느 경우에 인정이 되느냐. 즉, 전문적 위원회의 구속적 가치 평가 결정, 문화재위원회에서 이건 문화재가 맞습니다. 뭐 등등등. 자, 성적평가, 근무평가 같은 것처럼 사람의 능력에 관한 판단인 비대체적 결정이 있죠. 그래서 구속적 가치 평가, 비대체적 결정, 뭐 미래측적, 예측적 결정, 뭐 행정 결정 등등으로 우리가 봐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법원보다는 이들이 더 잘 알지 않느냐. 이들의 판단을 법원이 존중해서 법원은 좀 빠지겠다. 이게 이제 판단 여지가 되는 부분이죠. 자, 하지만 판단 여지 한계입니다. 판단 기관이 적법하게 구성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절차적 규정 다 당연히 준수해야 되고요. 사실관계 정확하게 확정을 해야겠죠. 그 밖에도 행정법의 일반 원칙, 행정기본법에 나와 있는 그런 일반 원칙들을 위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위반하게 되면은 바로 재량의 일탈남용이죠. 재량의 일탈남용. 판단여지로 접근하게 되면은 판단여지의 한계를 위반한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결론 볼게요. 여기다 이제 사안에 포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직계제는 공무원 관계에서의 근무 평정에 관계되는 비대체적 결정 영역에 해당하죠. 바로 여기 근무 평정 등과 같은 비대체적 결정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판단 여지가 인정되는 영역에는 해당을 합니다. 자, 그런데 갑의 관할구역에서는 해결률이, 범죄사건 해결률이 다른 지역이 높은데도 사실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정할 것, 이 부분을 어긋납니다. 사실관계 확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한계 위반이죠. 또 한편으로, 자, 이렇게 성과가 뛰어난 자를 성과가 낮은 자와 동일하게 취급해서 직위제를 시킨다.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한다. 자,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한다. 합리적 이유가 없습니다. 자, 합리적 이유 없이 같은 걸 다르게 취급하거나 다른 걸 같게 취급하면 이게 바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고 평등의 원칙 위반입니다. 그래서 행정법 일반 원칙, 바로 평등의 원칙, 행정기본법에도 나와 있는 평등의 원칙 위반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사실관계도 정확하게 확정하지 못하고 일반 원칙에도 위반되고, 그러니까 판단 의지의 한계를 일탈, 판단 의지의 한계를 위반한 것이다 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 우리 주장하고 있죠. 직위제 처분은 사법심사가 불가능한 거 아니냐? 아니죠. 가능합니다. 직위제 처분은, 갑에 대한 직위제 처분은 사법심사가 가능하니까 의뢰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 직위제 처분이 판단 여지의 인정 범위 안에 들어가고 다음에 판단 여지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았다면 그때는 법원의 사법심사 불가능한 부분이 불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한계를 위반했기 때문에 사법심사 가능하다라고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소청심사, 이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결국 필요적 전치주의, 키워드로 이걸 언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필요적 전치주의 적용 여부. 자, 행정소송법 18조랑 본문부터 시작하세요. 뭘로 규정하고 있다? 임의적인 걸로 규정하고 있다. 자, 그런데 단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 단서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다면 그때는 꼭 거치고 와라. 즉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다른 법률이 여기 있나요? 있죠. 국가공무법 16조가 규정하고 있었죠. 그래서 75조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소청심사 꼭 거치고 와야 된다라는 규정을 하고 있고요. 역시 참고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직위제 처분이 바로 75조에 들어있는 처분이었죠. 그러니까 국가공무법 16조가 적용되고, 그러면은 행정소송법 18조 1항 단서에 따라서 필요적 전치주의예요. 필요적. 그래서 원칙적으로 소청심사를 거쳐야만 합니다. 원칙적으로라고 쓴 이유는 예외가 있기 때문이죠. 예외. 이걸 빠뜨리지 말고 꼭 언급을 해주셔야 돼요. 행정소송법 18조 2항과 3항이 바로 그 예외죠. 그래서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라도 이를 요구하는 것, 강행하는 것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불필요한 의회 절차를 강행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싶을 때에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 근데 사안에서는요, 그런 사유가 전혀 안 나왔죠. 따라서 특별한 예외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여기 나온 대로 소청심사를 거쳐야 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결론입니다. 자, 갑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치지 않고 직위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없는가? 결론, 없다. 없다. 정확히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 깔끔하게 갑은이라고 시작해서 쭉 질문에 대한 답을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데, 너무 시간이 없다, 정신이 없다. 그죠? 간단하게라도, 짧게라도, 이제 어쨌든 무조건 쓰셔야 돼요. 쓰셔야 됩니다. 내용이 문장이 주어, 수로 관계가 안 맞는다. 채점하는 분들도 알죠. 아,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막 급하게 이렇게 앞에 쓰고 뒤에 썼구나. 이렇게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물론 이제 완벽하게 시간 내에 다 쓰면은 그만큼 더 평소에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점수는 더 받을 수 있지만, 어쨌든 내가 결론을 알고 있다, 시간이 없어서 완벽한 문장으로 못 썼을 뿐이지 결론을 알고 있다라고 보여주면 당연히 부분 점수 어느 정도라도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요. 자, 이제 들어가서 관련 기출문제 하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니까 지방경찰청장 정해 을에 대한 직위제 처분은 위법한가? 자, 이번에는 직위제 처분에 있어서 사법심사가 불가능하다,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직위제 처분이 위법하냐, 적법하냐 라고 물어보죠.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 특별권력관계 쓸까봐 헷갈릴까봐 친절하게도 이거는 쓰지 마라, 특별권력관계는 물어보는 거 아니다 라고 이제 하고 있죠. 자, 볼게요.
자, 어른 A경찰서 역시 경찰 공무원으로 단속 성과가 낮다며 지방경찰청장 정으로부터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지게제되었다.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 불확정 개념이죠. 판단이었지. 자, 어른 단속 성과가 뛰어났는데도 지게제 처분을 받은 것은 자신이 속한 지방경찰청 내부 통신망에 단속경찰관의 인력 부족 문제를 거칠게 비판한 것. 야, 니들이 와서 단속해봐라. 사람 이거밖에 안 붙여주고 말이야. 인원 좀 더 늘려달라니까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고 도대체 우리 보고 단속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과로사로 죽으라는 거냐? 니들이나 죽어있냐? 거칠게 좀 비판했어요. 자, 그랬더니 아니 건방진 것들이 어디다 대고 비판을 해? 감정적 조치로 직무수행 능력이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안 좋다라고 나쁘다. 직무수행 능력 부족하다고 하면서 지게 처분을 했다는 겁니다. 자, 위법한가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역시 우리 판단 여지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밑에 목참의 개요를 볼게요. 자, 쟁점 역시 판단 여지의 개념을 써주시고요. 조문을 언급해 주시면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자 불확정 개념. 그러니까 이게 판단 여지. 자, 판단 여지로 접근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써주시면 되죠. 을에 대한 지게제 처분이 판단 여지의 한계를 넘어서 위법한지 문제된다. 자, 사법심사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라고 물어볼 때는 판단 여지의 한계를 넘어서 불가능한 것인지, 판단 여지의 한계를 넘어서 사법심사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판단 여지의 한계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사법심사가 불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위법하냐 아니냐 물어보면은 이렇게 한계를 넘었으니까 위법한지, 한계를 넘지 않아서 적법한지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판단 여지 인정 여부.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인정 범위, 네, 여기가 거기에 해당하죠. 비대체적 결정이죠. 사람에 대한 평가. 일단 판단 여지가 인정되는 범위에는 해당합니다. 그리고 판단 여지의 한계인데 역시 감정적 조치죠. 감정적 조치. 자, 재량 일탈하면 행정법의 일반 원칙, 비례 원칙 등등 위반하면 안 되겠죠. 이건 게다가 평등의 원칙도 위반되는 부분이고요. 동기 목적 자체가 부정하죠.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응한 거니까 그런 내용들을 언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비대체적 결정 영역이니까 판단 여지가 인정되는 영역이긴 한데, 자, 사실관계 확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요. 또 한편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평등의 원칙 위반이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 비판적인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지게제 처분을 하는 건 이거는 지나친 거 아니냐,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즉 비례 원칙은 언제든지 하여간 추가로 하나씩 언급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비례 원칙은 빠지지 않고 추가를 해주면은 무조건 가점이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다른 원칙 위반, 평등의 원칙 위반을 찾았다. 신뢰보호 원칙 위반을 찾았다. 자기구속 원칙 위반을 찾았다. 그래도 추가적으로 너무한 거 아니냐? 비례 원칙도 언급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 질문이 위법한가라고 물어봤어요. 지게제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고요. 자, 오늘 이제 문제 제일 앞으로 가셔가지고 한 번 더 문제를 한번 쓱 볼까요? 자, 첫 페이지 문제를 볼게요. 양가로 1번. 취소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갑이 경찰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약사항을 검토하라. 자, 경찰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취소 소송 제기하기 어렵나요? 특별 권력 관계. 다음에 양가로 2번. 자, 판단 여지가 인정되는 영역이니까 사법심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네요. 판단 여지에 관한 내용을 쭉 써주시고 결론을 사법심사 가능하다라고 끝내주시면 돼요. 자, 이 부분 위법한가, 지게제 처분이 위법한가라고 물어보면 그때도 판단 여지로 접근하신 다음에 판단 여지의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위법하다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정 꼭 거쳐야만 됩니까? 거치지 아니하고는 취소성을 제기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필요적 전취주의라는 거, 그렇게 이제 쟁점을 반복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